안녕하세요. 캐치국어 아하쌤 박세경 선생님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네요. 여름방학 때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해야 할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친구들 강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중등국어가 아니라 고등국어를 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들으면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거고요. 만약 중등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고민한 친구들이라면 제가 국어학습법이라는 강의를 찍어 두었으니까 그 강의를 통해서 해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비 고1이거나 고등국어를 미리미리 대비해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들어두면 유용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국어라고 하니 말을 들으면 뭔가 어려운 것을 공부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우선은 중등국어와 고등국어가 그렇게 다른가? 라고 하는 건 먼저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학습했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비교하기 훨씬 더 쉬우실 텐데요. 지학사란 출판사의 고등국어의 목차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1단원 보니까요. 문학 속으로라고 해서 시, 소설, 수필, 시나리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게 있나요? 아니요, 다 공부했어요. 수필이 교술갈래에 해당하고 또 서사갈래에 해당하는 게 소설이고 이런 각각의 작품들을 문학 시간에 따라 없지만 국어 시간에 중학교 과정에서 다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쵸? 그럼 지금 얘네들 목차를 봤을 때는 중등과 크게 달라지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4단원에 나와 있는 국어의 규범과 변화라고 한 지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문 변동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의문에 대해서는 중3 과정에서 공부하잖아요. 그 우리말의 의문을 토대로 하여서 의문이 어떻게 변동하지? 라고 하는 걸 학습하는 단원일 겁니다. 또 한글 맞춤법은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한 내용을 바탕에 두고 이렇게 고등학교 국어를 공부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등 국어 과정이 조금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파트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크게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여서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도 말하기와 글쓰기를 공부합니다. 구체적인 단원명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화법과 관련된 단원인데요. 화법의 원리와 실제라고 해서 소통과 공감을 위한 화법. 우리 공감하며 말하기 이런 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잖아요. 대중을 향한 의사표현의 화법, 강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연설에 대해서 공부해요. 그렇죠? 상호작용을 통한 문제 해결의 화법, 토의나 토론도 중학교 과정에서 다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방법들이 있구나 라고 공부하는 단원들이 여기 나와 있는 화법과 작문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이에요. 작문의 경우에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우리 중학교 때 통일성 있게 글쓰기, 설명하는 글쓰기 이런 걸 다 공부해 봤어요.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서 어떻게 글을 쓰면 좋을지, 고쳐쓰기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루어질 겁니다. 언어와 매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문법적인 요소와 그리고 매체라고 해서 요새 굉장히 다채로운 매체들이 존재하니까 각각 개별 매체의 특성들을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문법적인 요소도 제가 단원명, 목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의문에 대해선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고요. 단어와 품사라고 해서 우리가 품사에 대해선 중1 과정에 공부했고 문장과 문법 요소라고 해서 문장도 중3 과정에서 공부했고요. 담화라고 해서 이건 중2 과정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걸 조금 더 심화시켜 학습하는 게 고등국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과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문법 요소에 해당하는 시제 표현이나 혹은 피동사동 등등에 대해서 더 공부하게 되는 게 고등국어구나. 그래서 우리가 중등국어를 명확하게 공부했다면 고등국어 공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문학 목록도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 문학의 흐름이라고 해서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그윽 갈래, 교술 갈래의 흐름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중등국어와 다른 걸 생각해 보면 중등국어의 경우는 1단원명이 대부분 어떤 문학 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 시나 소설 한 편씩 실려 있었던 것에 비하여서 여기선 여러 편의 시들을 혹은 여러 편의 소설을 같이 공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들 고등국어에서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 굉장히 다양한 지문들을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미리미리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읽어두면 그게 배경 지식이 되어서 만약 내가 모의고사라고 하는 고등국어를 공부하면서 시험 치르게 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 배경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비고1로서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을 미리 공부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며 강의를 준비해 두었으니까 그 특강도 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문학 작품을 다양한 시중 문제집을 통해서 미리 읽어보시고 문제도 좀 해결해 보시고 혹은 문학 작품 관련하여 책을 직접 찾아 읽어보는 것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서 지문은요,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글 읽기로 나누어져서 인문예술 지문의 글을 읽어보자, 사회문화나 과학기술의 글을 읽어보자 라고 하는 단원명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한 단원에 하나 혹은 2개 정도의 비문학 지문을 읽어보았다면 여기선 조금 더 많은 비문학 지문들을 읽어나가게 될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글을 읽어나가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해보면 고등학교 때 조금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등국어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까요? 자, 개념어를 정리하는 공부를 하자라고 제가 미리 잡아두었는데요. 여러분들 중등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념어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선 시와 관련한 개념어들만 하더라도 운율이나 심상, 시의 화자라고 해서 말하느니 시에서 노래되는 대상, 또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비유학이나 역설이나 반어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시상전개라고 하는 것은 시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선경, 후정이라던가, 그치? 원경에서 근경으로 전개돼요.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돼요. 등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을 겁니다. 이런 용어들이 이제 문제나 혹은 선택지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미리 내가 이 용어들을 명확하게 알아두었을 때 문제 해결이 쉽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시와 관련된 개념어만 보여드린 거예요. 소설 관련 개념어 또 다채로울 겁니다. 지금 이 시와 관련된 개념어도 일부예요. 되게 많을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중등 교과서가 있다면 펼쳐보시고 우선 시 혹은 소설, 각각 문학작품 관련 개념어가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학습 목표로 공부해 왔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반드시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념어를 따로 노트에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이 개념어들이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구나, 이 개념어들이 고등국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때그때 확인해보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 지문과 관련하여서도 굉장히 많은 개념어들이 있을 거예요. 통일성, 응집성 이런 등등의 개념어들을 내가 잘 이해하였는가. 문법 관련하여서도 개념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문이 무엇이지? 담화가 무엇이지? 발화가 무엇이지? 이런 다채로운 개념어들에 대해 이해하셔야 고등학교 때 문법 문제도 척척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방학에 시간이 좀 많을 때 미리미리 개념어를 정리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중등국어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둔 문법을 정리하는 시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중등국어에 어떤 문법 내용들을 공부했었나요?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품사, 우리말의 어휘에 대해서 중1 과정에서 공부했고요. 정확한 발음의 발음과 표기라고 해서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도 같이 중2 과정에서 공부했고요. 문장의 짜임이나 우리말의 의문에 대해서 중3 과정에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각각 공부한 이 문법적인 요소들이 고등국어에 그대로 활용이 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서 더 심화하여서 확대되어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문법적인 기초가 없다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굉장히 많이 헤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정리하는 시간을 갖자. 다행히도 제 강의에도 문법 특강이 있어요. 다른 선생님 강의에도 문법 특강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강의를 골라서 내가 문법적인 기초를 쌓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름방학 때 중등국어의 문법만이라도 다 해결해 봐야 되겠어 라고 결정해 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신 그 문법 내용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 미리 고등학교 그 문제집 한번 훑어보시러 나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문법도 이렇게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독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꾸준한 글 읽기 습관으로 독서를 대비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시는 이 아이들이 모의고사에서 만나게 될 독서 지문들입니다.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 코나투스. 되게 낯설어요, 그렇죠? 또 여기 보니까 식물이 물을 끌어올리는 원리가 무엇인지, 인공위성의 궤도와 자세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이렇게 제목만 보더라도 꽤 난도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명들을 읽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게다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비문학 특강에서 활용한 교재 제목들이고 실제로 만나게 될 모의고사의 지문들은 제목도 없어. 제목 힌트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나가면서 얘가 무엇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제목만 보고 힌트를 찾아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어려움도 느끼시게 될 거예요. 또한 지금 여기서 열심히 읽은 이 지문이 그대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문이 출제됩니다. 그럼 이런 지문을 왜 읽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는 열심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문을 학교 선생님과 읽어보고 저랑도 읽어보고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 몇 차례 읽어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시험을 보았다면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지문들을 실제 읽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를 통하여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이 제목만 보더라도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지레 겁이 나는데요. 미리미리 대비해두지 않는다면 내가 모의고사에서 된통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꾸준히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글 전체를 읽고도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글을 읽고 나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 글에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찾기가 어려워요. 이런 친구들 꽤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 미리미리 학습해 두셔야 돼요. 독해력이라고 하는 건 단숨에 느는 것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하실 때 천천히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내가 지문을 혹은 책을 몇 페이지 이상 읽어봐야지 라고 좀 정해두시고 습관을 삼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책은 제가 딱 정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책으로 먼저 시작하시면 습관을 들이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대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처럼
어떤 한 분야의 책을 좋아하는, 선생님 좀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좀 편협한 독서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다채로운 지문을 읽어나가는 힘이 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비문학 특강이나 다른 선생님 비문학 특강들이 존재하니까 들어보시면서 각각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문항이 출제되는구나, 이러한 글들은 이런 원리로 읽어나가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방향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면서 예비 고1 과정 그리고 혹은 고등국어를 준비하는 과정을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알찬 여름방학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특강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특강 중 여러분들이 좀 필요로 한다, 내가 꼭 들어보아야 되겠다, 이런 강의를 선별해서 여름방학 때 꼭 들어야겠다, 완강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